안녕하세요, 이모님들. 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 음, 날이 많이 푹해졌어요. 네, 제가 이제 아침, 저녁 약간 운동을 좀 하는데, 지금 이제 못하고 이제 방송하느냐고. 굉장히 푹해져가지고, 좀 이렇게 추위가 좀 지나간 느낌이고, 좀 봄이 빨리 온다고 그러죠. 저번에 알려드렸지만, 올해 벚꽃이 좀 빨리 핀대. 날이 푹해져가지고 좀 좋고. 근데 특히 요새 새벽에 그 날이 푹해지는 대신에 좀 안개 같은 게 많이 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운전하실 때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음, 저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시황 정리라든가 우리가 이제 오늘 그리고 다음 주, 뭐 이번 주, 다음 주까지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들을 지금 멤버방에서 운영을 하는데 저만큼 일반 시청자분들 멤버들이 상당히 부지런한 것 같아요. 사실 주식은 공짜가 없죠. 절대적으로 얘도 공부하고 노력해야지 내가 시장에서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 시간이 좀 이렇게 그 어떤 분들한테 엄청 이른 시간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한테 뭐 늦은 시간일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아침 일찍 모여서 이게 주식 얘기를 한다는 게 전 너무 행복하고 좋은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많은 시청자분들, 멤버님들하고 우리가 이 시간을 같이 한다는 게 너무 즐겁고 시장을 너무 겁내거나 무서워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네, 근데 지금 잠깐 어제 원래 우리나라 시장이 항상 월요일이 좀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우리나라 증시가 좀 밀렸죠. 항상 그래. 지금 제 멤버한테도 항상 하는 말인데 한 12월 달부터인가 계속 그랬어요. 그냥 금요일, 월요일이 약하고 화요일은 그냥 그리고 수요일이 강하고 그러니까 다시 수요일, 목요일 좀 강했다가 다시 금요일 또 약해지고 그러니까 항상 패턴이 계속 그래요. 음, 월요일 시장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멤버한테 그러죠. 그냥 월요일 시장은 어차피 안 좋으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많이 안 좋을 거다. 근데 여지없이 월요일 시장이 안 좋았습니다. 물론 이게 또 100%의 그 규칙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조금 그 월요일 좋아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흘러가는 자리는 어쨌거나 월요일 상태는 조금 이렇게 주식시장이 좀 이렇게 매록되는 거죠. 약간 좀 이렇게 안 좋은 상태 같아요. 음, 어제 그 위증 씨가 좀 잘 올랐죠? 잘 올랐는데 잠깐 볼까요? 다우 산업이 1.11%, 나스닥이 1.48%, S&P 500 1.14% 올랐습니다. 나스닥이 오르다 보니까 다시 나스닥 100이 올랐죠. 선물 지수를 볼까요? 선물 지수도 이렇게 좀 잘 마감이 돼서 원래 우리나라 증시가 금방 알려드린 대로 원래 좀 월요일이 약하고 화요일이 그냥 그리고 수요일이 강한데 오늘 빨리 좀 내일보다는 오늘 좀 빨리 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TQQQ 얘기 한번 하고 가야죠, 그죠? 우리 항상 제가 매일 보는데 어제 그 나스닥이 좀 살아나면서 결국은 나스닥이 살아난다는 게 실제 나스닥 100이 좋아졌다는 얘기거든요. 나스닥 100에 속해 있는 종목들은 다들 아시죠? 뭐 애플이라든가 알파벳이라든가 뭐 테슬라라든가 이런 친구들이 나스닥 100에 있고 뭐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친구들이 이제 잘 올라가면 나스닥이 올라가게 되고 결국은 QQQ가 올라가게 되고 이런 QQQ를 세배 추종하는 TQ가 당연히 따라서 올라가죠. 근데 이제 우리는 주식을 할 때 전에 뉴스는 다 참고만 하거든요. 사실 만약에 오늘 미증시가 떨어졌으면 이런 뉴스가 났을 거예요. 미국의 CPI 물가 지수의 경계감으로 떨어지다. 그죠? 올라가니까 미국 CPI의 어떤 그 디스플레이에 대한 기대가 이거 올라간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뉴스는 항상 참고로만 보시고 그게 내 계좌에 수익을 준다거나 내 뉴스만 믿고 주식을 해서 절대 안 돼요. 단지 뉴스는 그냥 참고 사항이고 우리가 믿어야 될 건 자리죠. 자리예요. 항상 뉴스보다는 자리가 중요하고 일단 뭐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중요하긴 한데 나스닥 지수가 왜 밀렸냐면 아주 쉽죠. 음, 여러 가지 뉴스를 좀 차치하고 나서라도 그냥 저번 주 2주간 60선 맞고 떨어진 거예요. 60주선은 제가 수급주선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당연히 2월 달 2월 초에 한번 떨어졌고 이거 맞고 떨어지고 저번 주도 맞고 떨어지고 요번 주 제가 5주선을 이탈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냥 5선 찍고 어제 반등해 준 것뿐이에요, 그냥. 우리나라도 반등했지만 우리나라 떨어졌지만 미증시가 먼저 반등을 해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나스닥이 반등을 해서 TQQ가 올라간 것 같긴 하지만 TQQ를 잘 보게 되면 예전에 제 매물대 하나가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여기가 어디냐면 이 공간이 뭐냐면 이게 이제 다중바닥 이건 미국 주식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주식도 똑같아요. 다중바닥, 완바닥, 투바닥, 쓰리바닥 기술적인 문제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박스권 상단이 있죠. 여기를 뚫어버렸어요. 그죠? 자, 이걸 뚫었다는 얘기는 뭔 얘기냐면 이 친구 이때 가격이 22달러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 아마 27달러나 이런 데를 찍게 되면 22, 3달러로 올 수 있습니다라고 알려드렸는데 왔죠? 그게 바로 어제예요. 그죠?
금요일장이죠, 금요일장. 그래놓고 어젯밤 반등해졌죠. 다시 이 안으로 들어올 수는 있어요, 얼마든지. 그것도 제롬 파월 형님이 또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는데, 그 형님의 말 한마디에 또 움직일 수는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박스권 상단에 있죠. 그러면, 이 ATF뿐만 아니라 모든 주식은 한번 박스권을 뚫어놓으면 다시 훼손하지 않는 한 우상향의 기조를 굉장히 잘 유지해요. 우리가 이런 경험을 어디서 갖고 있냐면 제가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한번 알려드렸죠. LG 에너지 솔루션 볼까요? 지금은 주가가 여기 있지만 예전에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 친구가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라고 알려드렸어요. 이 친구랑 지금 TQQQ의 차트랑 틀릴 게 하나도 없어요. 차트가 똑같다고 똑같이 반응한 건 아니지만 박스권 탈출은 똑같다는 거죠. 이 공간이죠, 이 공간. 이 친구는 LG 에너지 솔루션 예전에 상장했을 때 사지 말고 가만히 기다리면 완바닥, 투바닥, 쓰리바닥을 그려놓고 이렇게 박스권을 그린다고 그랬죠. 그럼 탈출해주게 되면 이전 고점까지 갈 수 있는 확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60만 원이거든요. 정확히 갔습니다. 갔죠? 자, 쭉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찍었죠. 그럼 제가 60만 원선에 손대지 말라고 그랬죠. 여기선 사더라도 주식은 싸게 사는 거죠. 모든 자산은 싸게 사는 거예요. 어떻게 됐냐? 다시 왔어요. 박스권 하단을 이렇게 다시 왔습니다. 쭉 떨어져가 또 왔죠. 자, 근데 웬만하면 첫 번째 들어오는 박스권 상하단을 지금 훼손을 안 하죠, 잘. 요런 게 2차적으로 상승을 한 거예요, 주가가. 그죠? 요게 박스권 상하단이죠. 여기 예전에 박스권 여기에. 자, TQQQ의 위치가 어딨냐면 지금 여기 박스권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딱 뚫어진 요 자리. 여기에 있습니다. 똑같죠, 차트가. 자, 그런데 이거는 종목과 차트가 똑같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주식이 만약에 지금 하단에서 밑부분에서 박스권을 탈출하고 있다. 굉장히 좋은 질문 하시면 돼요. 주식에 있는 그 어떤 수많은 다양한 기법들이 많죠. 엄청 많은 기법이 많은데 주식은 단순하고 쉽게 하는 거예요. 너무 많은 기법을 갖다 놓으면 결국 머리만 아프다 그랬죠. 프로그램 공부하는 거랬죠. 내가 가진 종목이 그냥 박스권 탈출하니까 날아갔는데 이건 당연한 거예요. 대부분의 모든 종목들은 박스권을 탈출하게 되면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게 되죠. 그죠? AP성 예전에 못 들어둔 자리 뚫어주자마자 날아갔고 그죠? 다시 저런 자리 밑으로 떨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TQQQ를 가격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22, 3달러만 안 깨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22, 3달러를 깨면 다시 어디가 올 거예요? 다시 와요. 다시 16달러 이런 데부터 사시면 되는 거고 너무 단기적인 안목을 갖지 말고 긴 안목을 갖고 보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역시나 미증시가 올라가니까 이런 얘기가 딱 나오죠. CPI 하락 기대감으로 미증시가 모두 올라갔다. 물론 많은 전문가들이나 이제 경제 전문가들이 하시는 말씀을 존중해서 들을 필요는 있어요. 기자분들 얘기도. 왜냐면 어쨌거나 저보다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시고, 제가 좀 학력이 짧아서 경제에 대한 관련한 어떤 그런 그 바라보는 눈이 우리보단 좋겠죠. 그런데 주식은 주식 공부라는 거지 뉴스 해석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뉴스는 참고사항이 그냥 CPI가 떨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올랐구나. 근데 만약에 어제 미증시가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CPI 경계감으로 떨어졌구나. 이렇게 하면 그만인 거니까 너무 뉴스를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고 뉴스는 참고사항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얘기 좀 잠깐 해볼까요? 최고 682% 폭등 AI 챗봇 과열주의보. 오픈 웨지 테크놀로지 볼까요? 난리가 났죠, 그죠? 제가 오픈 웨지 테크놀 여기서 그때 한번 그 관중에 넣은 적이 있었는데 제가 신규 상장들을 잘 안 하는 편이라 잘 안 넣어놨는데 우리 예전에 메타버스 얘기 좀 한번 해볼까요? 메타버스, 그죠? 메타버스가 처음에 우리 그 증시에 진출을 했을 때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모든 사람들이 메타버스 관련주를 어떻게든 살려고 노력을 엄청 많이 했어요. 당연히 메타버스 시장이 온다는 거죠. 당연히 와요. 메타버스 시장은 앞으로 오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맥스트를 비롯해서 모든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갑자기 고공행진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올라도 너무 올라간 거죠. 너무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우하향을 하게 되죠. 그럼 많은 개인들이 어디서 물렸냐? 여기서 물렸어요. 전부 다. 왜? 여기서 메타버스에 대한 좋은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픈 웨지 테크놀로지가 더 올라갈지 떨어질지 저는 그런 거 몰라요. 이게 떨어지고 올라가는 걸 맞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첫 번째 여기서 진입을 못했으면 지금은 손댈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엄청 고점에 물리게 돼요. 우리 맥스트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맥스트가 예전에 상장하면서 메타버스 이슈를 그냥 타면서 점상 날아가고 그냥 날아갔죠. 어디까지 떨어졌냐? 촥 떨어졌어요. 또 날아갔죠. 또 촥 떨어져가 지금 어디 와 있냐면 월봉 기준으로 완전히 대바닥에 와 있는데
상장했을 때 고점이 48,000원짜리가 어디까지 떨어지면 10,000원이 됐어요. 10,000원. 그죠? 이제 지금 사야 돼요. 사실 이제 맥스는 제가 설명해드렸는데, 즉 4분의 1 토막이 났죠. 지금 주가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AI 관련주나 챗 GPT 관련주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다시 AI 관련주가 또 챗 GPT 관련주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내가 주식을 사는 자리가 너무 높으면 다 떨어지겠죠. 예전에 메타버스 열풍이랑 지금 AI 챗 GPT 열풍이랑 틀릴 게 하나도 없어요. 메타버스 좀 보고 갈까요? 저 당연히 시장에 오니까 메타버스 잘 알죠. 그죠? 선익 시스템 한번 볼까요? 예전에 선익 시스템이 어떻게 됐냐면 메타버스 열풍을 타면서 그냥 날아갔어요. 그냥 촥 이렇게. 그런데 개인들이 결국은 어디서 많이 물렸냐면 여기서 다 물렸어요. 다. 전부 다. 주식은 이런 데 사는 거죠. 그죠? MP도 마찬가지고 이제 MPD 같은 경우도 올라가긴 하는데 메타버스 타고 열풍을 타고 올라가는 것도 알겠고 챗 GPT나 AI 관련주들이 지금 고공행진하는 건 알겠지만 최소한 나는 주식을 지금 너무 시장이 과열돼 있을 때 이런 데 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주식은 끝이라는 게 있어요. 끝. 그죠? 그 회사가 끝난다는 게 아니라 고점이라는 게 돼 있다고. 그런데 그 누구도 고점을 모르기 때문에 얘네들 가지고 잠깐 들어가야지. 나 잠깐 들어갔다가 20% 먹고 나와야지. 야, 이거 상한가일지도 몰라. 야, 잠깐 들어갔다 운봉에 샀다가. 근데 만약에 지금 정부나 전 세계적으로 어떤 우려감이 있냐면 주식이 너무 올라가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챗 GPT니까 이제 그 로봇이잖아요. 그죠? 이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럼 뭐를 하겠어요, 정부에서? 드디어 이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오겠죠. 쉽게 들면 학생들이 리포트 쓰는데 본인이 공부해서 써야 되는데 그냥 그 챗봇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다 써주겠죠. 이런 거에 대한 규제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 메타버스도 어느 정도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무슨 규제합니다. 그래서 폭락했죠. 이런 거에 대한 규제를 정부에서 내놓기 시작하면 당연히 챗 GPT나 AI 관련주가 떨어지겠죠. 챗 GPT나 AI를 사려면 벌써 한 달 전에 사놨어야 되는 거고 놓쳤다면 내비두는 거예요. 날아가든지 말든지. 왜? 모든 주식은 어차피 다시 다 떨어져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7,000원짜리가 21,000원 3배가 뛰었어요. 그죠? 물론 10배인 7만원도 가고 8만원도 갈지 모르겠지만 이제 와서는 높다는 거예요. 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두고 있으면서 피해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최초에 살 자리에서 못 샀어요. 물론 들고 계신 분들이 그냥 쭉 들고 계시면 되는데 이제 와서 이런 데 특히 변곡점 뚫어주는 자리 여기가 메시 타이밍인데 이런 데서 얘를 못 건드렸으면 지금은 내비두라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세계적으로 있었던 몇 가지 이슈를 한번 챙겨볼까요? 자, 메뉴 인수설이 좀 있네요. 우리 머스크 형님. 머스크 동생이구나. 나한테. 참 정신없어요. 그죠? 트위터, 인쇄, 메뉴제. 세상을 참 많이 시끄럽게 하는데 어차피 뭐 테슬라 주가는 좀 많이 올려놨죠. 한때 우리나라 지수가 이제 코스피가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위험했다가 전 세계적으로 돈을 엄청 많이 풀면서 동학개미 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제 금리 인상이 시작되고 은행에서 금리를 올리면서 영머니 무브죠. 주식에서 은행으로 다 갔어요. 그죠? 근데 거꾸로 지금 다시 많은 개인분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좋은 거예요. 좋은 거고. 시장이 좀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으면 좋은 게 특히 요새는 아까 알려드린 대로 챗봇이나 AI 이쪽 열풍이 불어버렸기 때문에 개인분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개인분들이 지금 챗 GPT라든가 AI라든가 로봇이라든가 막 이런 거에 관련해서 막 싹 지금 쫓아 들어오거든요. 쫓아 들어왔을 때 바로 월봉 고점에 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여전히 우리가 사야 될 주식은 전부 다 월봉 바닥에서 탄탄히 주식을 사야죠. 항상 원칙은 정해져 있죠. 그죠?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몇 번에 더 알려드리자면 그 워렌 버핏 형님이 하신 말씀 있죠. 삼촌이라고 그래야 되나? 첫 번째 원칙이 원금을 까먹지 않는 거죠. 그죠? 두 번째 원칙이 뭐예요? 첫 번째 원칙을 지키는 거죠. 그러려면 주식을 바닥권에서 하는 거예요. 바닥권. 바닥바닥이 이게 밑에 있는 얘네들 YJ 게임즈는 이런 애 사는 거예요. 이런 애들 사서 나중에 게임주 날라갈 때 이거 좋대 너 해 하면서 여기서 파시는 거예요. 이런 데서 좀 안 움직인다고 그냥 너무 일희일비하면 나중에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갈 건데 이 수익을 못 내죠. K사인이라든가 이글루라든가 제가 예전에 보안 관련주를 계속 찍은 적이 있어요. 물론 제 영상은 별로 인기는 없어요. 원래 인기 있으려면 막 30배 폭등 막 이렇게 막 수익률 1000% 보장 막 이렇게 하면 뜨거든요, 썸네일이. 근데 제가 그런 썸네일을 안 쓰죠. 말도 안 되니까.
제가 그때 예전에 얼마 전만 해도 이제 보안 관련주를 굉장히 열심히 찍고 잘 알려드렸었는데, K사인 알려드린 자리가 여기여서부터죠, 여기가 있고. 저번 방송에도 한번 했구나, 이 얘기죠. 뭐 이걸로 난리가 났죠, 지금. 여기가 있고, 여기서 알려드렸었고. 아이크표도 마찬가지. 여기서 알려도 여기가 있어요, 여기 지금. 그러니까 지금 금방 알려드렸던 그 게임주나 메타버스주를 사더라도 당연히 바닥권에 있는 애들 사야 되고, 특히 메타버스 관련해서 몇 종목을 좀 보게 되면 낮은 위치에 있는 애들이 굉장히 많고, 지금 시장의 흐름을 맞춰가는 애들이 좀 있죠. 메타버스. 너 어디 있니? 알아. 여기 있다. 섹터가 많아가지고. 대표적으로 자이언트 스텝을 볼까요? 재무가 튼튼한 종목은 아닌데, 우리가 지금 이제 챗 GPT가 어디가 있냐면, 여기, 챗 GPT가 이런 데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잘못 건들면 몇 달 뒤에 이렇게 폭락해요, 다. 제 말이 맞나 들리나 보세요. 모든 주식은 하늘 끝까지 솟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자이언트 스텝을 이때는 못 샀어도, 지금 떨어질 땐 못 샀어도, 최소한 다중바닥을 그려놓고 5개월 선에 있는 바로 이런 자리에서 주식을 사버릇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메타버스 엄청 좋대, 너 해 하는 자리가 바로 8만원. 나는 2만원대 샀으니까 8만원에 너 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주식을 사는 현재 주가 위치를 월봉에서, 주봉이나 일봉이 아니에요. 월봉에서 볼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런 데 사지 말라는 거죠. 지금 챗GPT 관련주들은 웬만한 종목 안 날아간 것도 많아요. 그거 보시면 되는데, 웬만한 종목들은 여기 있는 애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 있는 챗GPT를 잘못 건드렸다. 그러면 내 계좌가 이렇게 쫙 떨어져요. 그죠? 그러니까 비싸게 사지 말고, 시장이 너무 과열되거나 그럴 때 절대 사지 말라는 거예요. 이따 이제 금속 관련주 얘기를 해볼 건데, 사실 미국하고 중국하고 조금 안 좋죠, 지금. 풍선 사태로 인해서. 근데 이제 블링컨하고 이제 왕이가 이제 회담 가능성이 좀 있네요. 일단 지금 사이는 좀 안 좋아요, 굉장히. 그 풍선 사건 때문에 난리가 났죠. 또 하나가, 이런 그 미중 분쟁은 이제 히토류 관련주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따 다시 한번 볼 거예요. 이건 우리나라의 코스닥 차트인데, 월봉을 좀 보시게 되면, 제가 60개선을 조심하라고 그랬죠. 원래 개인분들이 들어올 자리는 조금 늦었어요. 사실 지금이라도 들어온 게 다행이신데, 여기서 들어왔어야 돼요. 670p. 그래야지만 지금 뭐 아까 알려드린 보안 관련주라든가 여러 가지 뭐 안철수 관련주들 이런 애들이라고 좋은 종목들이 바닥권에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멤버방에 살펴본 종목들도 많이 올라간 게 많아요. 그만큼 타이밍이 늦은 종목들이 많은 거죠. 뭐 아직도 바닥권에 있는 친구들이 많고, 하필 60개선 맞고 조정이 들어올 수 있는데 여기서 많이 들어왔다는 거죠. 60개선 근처까지 끌어올린 섹터가 뭐냐면 바로 금방 알려드린 AI 챗봇 이런 거하고, 요전에 하이브의 SM인수라든가, 그죠? 뭐 이런 거 엄청나죠,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끌어올려졌는데, 얘네들이 휘청하게 되면 당연히 코스닥 지수가 60개선 맞고 떨어지게 되고 5개선까지 오겠죠. 물론 60개선을 뚫어줄지 안 뚫어줄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거는 800P를 뚫을지 안 뚫을지 그걸 맞춘다는 사람이 제일 신기한 사람인 거고, 미래에서 온 사람이 아닌 한 모른다는 거죠. 그냥 우린 추세를 봐야 되는데, 알았으니까 주봉에서 5주선만 깨지 마.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즉 지수가 754P를 깨지 않아야지만이 이러한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800P를 뚫을 수 있어요. 이게 유지를 못 해주게 되면 또 조정 들어오는 거니까, 아, 조정 들어오는구나. 그거에 맞게 종목을 대응하시면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은 살아나고 있는데 엄연히 이 추세가 살아나고 있죠, 지금. 근데 많은 외국인들 매수에 힘이 있어요. 개인들은 하락장에 베팅을 했어요. 인버스. 그러면서 지금까지 7주째 주식이 7주째거든요. 6주째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이 올라갔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개인들만 또 손해를 봤죠. 특히 인버스, 곱버스 사신 분들이 많은 손해를 봤는데, 코스닥의 개인들 물량이 많죠. 요때부터요. 하나, 둘, 셋, 넷, 다, 6주째 올라갔어요. 6주째.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곱버스나 인버스를 사신 분들이 많이 손해를 봤는데, 너무 신기하죠.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이 부분은 반드시 명심하고 가셔야 돼요. 코스닥 기준으로 1000P를 찍었을 때 많으신 분들이 막 1500P를 갈 거다, 1600P를 갈 거다라는 엄청 잡밋빛 전망이 나왔죠. 엄청나게 좋은 전망이 나와요.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주식에 베팅을 하게 되고 주식시장에 확 들어오는 그 순간 시장이 확 밀렸죠, 이렇게. 자, 그래 거꾸로 670P를 찍으니까 갑자기 시장이 망할 것처럼 온갖 나쁜 악재가 다 나오니까 여기서 개인들이 갑자기 인버스를 사죠. 그러니까 주식 또 올라갔죠. 전혀 거꾸로 하고 있죠, 지금. 모든 사람들이 시장이 너무 좋다고 과열돼 있을 때 우리는 시장을 조심해야 되는 거고,
모든 사람이 시장이 안 좋다고 그러고 막 모여가지고 야 이제 주식하면 안 된대. 야 누가 그러는데 이제 막 비트코인 하면 큰일 난다. 야 지금 주식을 누가 하니 지금 이거 미친 거지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주식은 지금 사야죠. 모든 사람이 제일 안 좋다고 그럴 때. 막 시장 없어질 것처럼 얘기해. 막 시장 망할 것 같아. 주식 시장은 절대 안 없어져요. 자본주의의 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가장 안 좋다라고 위험하다라는 이 시기에 가장 좋은 종목을 매수해놓고 가만히 있으면 시장이라는 게 언제까지 떨어지냐고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차익실 나면 되는 거고 모든 사람이 너무 좋다고 하고 시장이 과열돼 있을 때 인버스를 사더라도 여기서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인버스를 못 사는 가장 큰 이유 곧버스를 못 사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모든 좋은 뉴스가 여기서 다 나와요. 막 1000피를 찍게 되면 막 이게 막 많은 사람들이 나가요. 1200피 갈 거예요. 1300피 갈 거예요. 무서워서 못 사는 거야. 시장이 너무 좋으니까. 근데 사실은 너무 과열됐기 때문에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 달러 사라고 그랬거든요. 달러가 1100원대였어요. 다시. 그러면 코스닥이 600피런데 왔을 때는 우리가 과감하게 주식을 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주식하지 마. 야, 주식 큰일 났어. 야, 주식하면 다 망한대. 그럴 때 주식해야 되는 거예요. 전기차 관련주들은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앞으로 반드시 올 수밖에 없는 시장이고 전기차 관련주들이 대체적으로 월봉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체적으로 다 바닥권에 있어요. 이 친구는 대표적으로 이제 SV 인베스트먼트라는 친구거든요. 사실 이 친구 예전에 이민노믹 관련해서 코로나 관련주를 엮였었어요. 그래서 코로나 관련주를 빵 때렸거든요. 이렇게 빵 때렸어요. 자, 그런데 얼마 전에 월봉에서 5개월 선 위에 올려놨죠, 지금. 그래 놓고 주봉에서도 제가 5선 추세 전환과 턴이 돼 있고, 이제 우리 멤버님들 실력이 하도 좋아하셔가지고 깜짝 놀래요. 멤버님 중에 한 분이 이걸 한번 알아봐 달라고 한 적이 있어요. 물론 전 신규로 살 쪽은 안 알려드리는데, 차트가 너무 이뻐가지고 알려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차트 분석을 할 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241선 기준으로 지상지하로 나눠요. 이렇게, 그죠? 여기가 지상이 되고, 여기가 지하가 되는데, 가격 조정이 있고 기간 조정이 너무나 길었다는 거죠. 우하향 쪽에서. 자, 그러면 최소한 우하향하는 중간에 주식을 건들지 마요. 이렇게 좀 더 위험해요. 건든다 하더라도 5기선 딱 찍고 떨어질 때 팔아야 되는 거고. 우리 멤버님이 여쭤보실 때도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도 이 자리가 너무 이쁘죠, 이거. 앞에 매집봉이 잘 터져 들어와 있고, 그죠? 더군다나 아주 의미 있는 대량 거래가 빵 터졌죠. 이걸 제가 땡땡이 기법을 한번 알려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땡땡이 기법이 굉장히 쉬워요. 일단 주식이 빵 떠요. 팍 떠요. 이렇게. 그죠? 빵 뛴 다음에 이렇게 땡땡이를 그리게 돼요. 땡땡이를. 그러면 우리는 주식을 어디서 살지 알아야 되면 이 땡땡이에 사는 거예요. 이게 매수와 매도의 힘의 균형이죠. 누군가가 팔려고 하고 누군가 살려고 하는데 더 이상 떨어지긴 싫어. 왜? 이 회사가 뭔가 있는 것 같아. 자, 뭔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대량 거래를 싣고 들어왔다는 건 세력들이 들어왔다는 얘기인 거죠. 이때부터 계속 올라갑니다. 시장이 나쁘든 말든 나는 내 갈 길 갈 거야. 잘 가죠. 예. 이게 누가 끌어올리는 걸까요, 이거? 얘네들이 끌어올리는 거예요. 자, 대량 거래 또 터졌죠. 그러면 이 대량 거래 터진 위치가 어디냐면 월봉에서 바닥이죠, 지금. 바닥권에 있어요. 자, 여기서 저 SV 인베스트를 추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 책임은 본인에게 있어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주식은 내가 어디서 사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SB인수가 뛸지 안 뛸지 전 그런 거 몰라요. 자, SV인베스트먼트는 내가 처음에 사고자 하는 자리, 우리가 지금 SV인베스트 봤다고 쳐요. 이런 데가 아니죠, 지금 이런 데. 내가 주식을 사는 자리가 지금 막 그 챗봇이나 챗 GPT처럼 날아가는 이런 데가 아니죠. 또 하나가 내가 월봉 고점에 물려가지고 우하향할 때 주식을 사는 게 아니죠. 굉장히 위험한 자리죠, 여기. 이때는 우리나라 지수도 같이 무너졌기 때문에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때는 코로나로 인한 그 이뮤노믹, 여기 투자해놓은 게 있어서 올라갔는데, 제가 SV인베스트먼트에 잘 알아요. 제가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할 때 HLB하고 SV인베스트먼트가 다 커왔기 때문에 잘 아는데, 제가 여기서 조심하라고 그랬거든요. 20개선 깨는 순간. 우리가 기준선을 잡을 때 20개선을 깨게 되면 엄청 위험해요. 아주 오래전에 그 SV 인베스트먼트가 물론 어디에 투자했는지 모르겠어. 뭐 챗 GPT를 였겠지 뭘로 였겠는지 모르겠는데 자 그런 건 모르겠는데 요 당시 한번 빵 때린 적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당연히 우리가 지금도 만약에 멤버님들이나 시청자분들이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다면 이 친구가 만약에 우하향 중이면서 20개선을 깼다. 지금 그러면 첫 번째 맞고 떨어질 자리는 20개선이에요. 신기하죠 이거? 그러니까
한번 20개선을 깨게 되면 주식은 우하향이 확증이 돼버리기 때문에 뚝 떨어져요. HLB가 그렇게 된 거죠. 그럼 첫 번째 목표가 어디게 되냐면 20개선이 돼요. 이 20개선을 뚫어주냐 못 뚫어주냐에 따라서 주식이 급락하느냐 안 하느냐 결정이 돼버리거든요. 그런데 못 뚫어졌죠. 그리고 쭉 떨어졌죠, 이제. 이제 지수와 함께 쭉 떨어졌어요. 이거 사면 안 되겠죠. 특히나 5개월선을 이탈하게 되면 우하향 중에 설거지 당하는 거기 때문에 밑으로 쭉 떨어집니다. 이건 제가 한번 얘기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손실을 다 빼나가죠. 어차피 안 살 거니까. 쭉 떨어졌어요. 이렇게. 바닥을 쫙 찍었죠. 자, 그러면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물론 지금은 우하향 중이라기보다는 왼쪽 산 초반이 되는, 제가 산 알려드렸죠. 이렇게, 그죠? 자, 그려드릴까요? 자, 모든 주식은 매집이 있고 상승이 있고, 그죠? 요렇게 하락이 있고 매집이 있죠. 주식은 이 공간에 사야 되는 거예요. SV 인베스트먼트를 갖다가 이 그림을 그대로 그려놓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매집이 있었고, 그죠? 상승이 있었고, 하락이 있었고, 다시 매집이 있었고, 상승하겠죠, 그죠? 물론 요만큼 갖다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일단 첫 번째 목표가가 어디가 될까요? 그죠? 정확하게 이렇게 20개선이 되겠죠. 이건 얘만 SV 인베스트먼트만 그리냐? 제가 삼성전자 비교를 많이 해드리죠. 왜 삼성전자 비교를 많이 해드리냐면 많은 분들이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린 거예요. 삼성전자가 8만 원을 찍든 9만 원을 찍든 일단 사면 안 되는 거고, 너무 높으니까 그때 코스피 지수가 날아다닐 때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고, 20개선을 깬 이 순간 22년도 2월 달에 무조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목표가 제가 어디라고 그랬죠? 20개선인 거예요. 못 갔죠? 그러니까 이번 달에 20개선 맞고 떨어지게 되면 조정이라는 게 오게 되고, 뚫어주면 더 강하겠죠. 대신에 저번에 알려드렸듯이 제가 삼성전자는 그냥 모아가는 자리가 8만 원, 9만 원부터 지금까지 모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5만 원대에서 또 모아가시라고 그랬죠. 물론 매달 월급 타시는 분들 모아가시면 상관없어요. 뭐 4, 5년 모아가실 분들은. 그런 게 아니라면 5만 원대부터 제가 잘 모아가라고 그랬죠. 당연히 지금도 좀 수익권에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SV 인베스트먼트로 와서, 내가 SV 인베스트먼트 사는 자리가 이런 데가 아니고 바닥에서, 저는 지금 추세 전환과 턴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추세 전환과 턴이 돼 있죠, 지금. 5개월선만 깨지 않으면 돼요. 이 당시에는 왜 뛰었냐? SV 인베스트먼트가 이 당시에 전기차 하나에 투자를 해버렸어요. 전기차 관련 회사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뛰는지 아니면 챗 GPT에 관련해서 뛰는지 뭐 때문에 뛰는지는 모르겠지만 완벽하게 추세 전환과 턴이 돼 있죠. 예전에 상장했을 때만큼으로다가 완바닥, 투바닥, 쓰리바닥이 들어와 있고, 주봉에서 보게 돼도 역시나 5주선만 안 깨면 되는데 일단 수급주선인 60주선까지 갈 확률이 굉장히 커요. 보통 한번 뛰면 이렇게 60주선은 가요, 종목들이. 일봉에서 보게 되면 매수 타임은 제가 여기라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은 높은 거예요. 단 아까 알려드린 대로 우리가 변곡점을 이용한 매물대 방법이 하나 있는데, 여기가 매물대예요. 두 번째, 여기를 누군가가 대량 거래시서 자꾸 뚫으려고 노력해가 드디어 뚫었죠. 잠시만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부터는 그냥 5일선만 깨자. 대신에 5일선 깨게 되면 다시 밀리겠죠, 뭐. 그러면 다시 밀렸어. 야, 어디 갈까요, 야가? 어디 갈까? 와야 여기겠지, 뭐. 그죠? 그럼 어떤 거예요?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 원금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죠? 내가 이런 데서 주식을 사게 되면 원금 잃을 각오도 해야 되고, 우하향일 때 잘못 건드리게 되면 계좌가 어디까지 떨어질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바닥권에 사놓고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죠? 믿고 참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이거는 SV 인베스트먼트만 그린 게 아니라 대부분의 전기차들이 월봉 바닥권에서 슬슬 꿈틀꿈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한번 알려드렸죠. 5개월선도 뚫어주고 있고 지금 5주선도 돌파해주고 있고 슬슬 뭔가를 하고 있죠, 얘네들이. 근데 전기차 관련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다 대바닥권에 있다고 그랬죠. 우리 세종공업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세종공업 제가 몇 번에 다 알려드린 얘기, 이런 공간이죠. 여기서 사시라고. 그냥 여기가 있어요. 어딜 갈 거냐? 제 생각이에요. 앞으로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요. 단 여기서 사놓고 잘 버티고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월봉에서 바닥권이죠. 이 수익률이 얼마, 이게 지금 벌써, 그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갈 건데, 이게 세종공업 같은 경우에 수소 전기차죠, 그죠? 여기서 대량 거래가 빵 터졌죠, 바닥에서. 그죠? 사실 그 앞전에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잘 보고 있으라고 그랬는데 살짝 눌림목 주고 돌아 나갔거든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어디 가냐? 여기 쭉 가 있어요. 제가 아까 알려줬듯이 이 얘기를 보안 관련주에서 똑같이 했다는 얘기인 거죠, 제가. 똑같이. 케이스안을 여기 사게 되면 앞으로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갑니다. 갔죠? 사이버원도 여기 사게 되면 앞으로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갑니다. 지금 매수 타임이 되죠? 아이크래프트도 마찬가지인 거고.
이런 건 모든 이런 거는 시황 정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전기차 관련주들 중에 대부분은 다 바닥권에 있고 밑에서 거래량이 터져 들어온 애들이 있어요. 그죠? 이거 뭐야? 이거 개 좋아 이거. KB오토시스 같은 거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살지는 어차피 제가 멤버방에서 따로 알려드리죠. 멤버는 알려드리는데 전기차 관련주 하나쯤은 최소한 내 포트에 무조건 있어야 되겠죠. 몇 가지 이슈를 볼까요? 제가 뉴스를 일부러 늦게 알려드려요. 현대차 그룹이 미국에서 전기차 누적 판매 10만 대를 돌파했어요. 현대차가 6조 정도를 조지아 공장에 투자하죠. 미국에. 그럼 당연히 미국의 조지아 공장과 관련 있는 주식들을 잘 봐야 되겠죠. 난리가 났어요. 작년 세계 전기차 등록이 처음으로 1000만 대를 넘어섰는데 여기서 끝날 거냐? 제가 여행 채널을 하나 갖고 있는데 제 설명란 하단에 있어요. 광고도 한번 할게요. 제 여행 채널이 있어요. 예전에 도시를 나가게 되면 전기차가 몇 대 안 보였거든요. 요새는 나가면 전기차가 이제 흔해요. 흔해 아주. 앞으로는 더 흔해질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 우리가 삐삐에서 휴대폰을 넘어갈 때 모든 사람들이 그때 휴대폰을 다 갖고 있지 않았거든요. 나중 갔더니 휴대폰을 두세 개씩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 막. 그러니까 휴대폰 관련주가 밑에서 막 5배 떴죠. 똑같은 거예요. 예전에 편의점이 몇 개 없었어요. 시골에도. 야, 근데 편의점이 전국에 다 깔리고 있어. 그런데 GS리테일 주가가 빵 때렸죠. 전기차가 나갔더니 예전에 없었는데 지금 자꾸 눈에 너무 흔해. 근데 전기차 관련주들이 바닥에 있네. 그냥 나한테 6개월하고 1년은 시간도 아니구나. 주식 사가지고 1, 2년 못 기다릴 건 뭐하러 하고 있어. 이런 마음으로.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야, 앞으로 전기차 시장 올 건데 전기차 관련주 하나 사가지고 가만히 냅두지 마 1년 동안.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막 사가지고 막 3일 동안 안 올라간다고. 막 일주일 동안 안 올라간다고. 이거 산지 2달이 됐는데 꼼짝도 안 해요. 2달 만에 날아다녔죠 그냥. 2달 딱 지나자마자 2, 3년 날아다니죠. 제 멤버님들한테도 이제 이성 관련주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AP 이성 많이 보니까 세트레가이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물론 이런 이성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다 지금 단일가 걸려버리는 거 날라가지고 세트레가이를 제가 얘기할 때가 이런데요. 여기 사시라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시황 정리를 해보니까 위성 관련주 흐름이 너무 좋다는 거죠. 위성 관련주 흐름도 너무 좋고 위성 관련주가 올해 상반기에 제가 주도주로 들어올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진짜 들어왔어요. 야, 들어오면서 AP성이 여기서부터 뛰기 시작해요. 여기인데 일봉에서 보니까 여기지. 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얘. 주식은 거래량 해석을 잘해야죠. 이 친구. 지금은 얘가 커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 원래는 얘가 제일 컸어요. 이 거래량과 매집봉이 원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세트레가이나 AP성은 이런 데 사는 게 맞습니다. 알려드렸거든요. 요 공간이 짧은 것 같지만 이게 지나가면 그러거든요. 에이 저거 누가 못 버티 그러는데 막상 본인이 사면 이거 못 버텨요. 이게 12월 23일이고 여기가 1월 30일 한 달이거든요. 이 한 달을 버틸 수 있는 개인들이 많잖아요. 얼른 차익 실현하죠. 그리고 또 아니면은 그냥 조금 먹고 나오든가. 야, 내가 여기 들어가서 3% 먹고 나왔어. 3% 먹고 나왔더니 여기가 있는데? 야, 2만 원짜리가 더블이 올랐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왜 그러냐면 시황 정리를 해놓고 시장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가 월봉 바닥에 샀잖아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뭐를 하는 거냐? 뭐를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제가 이제 당이 좀 있는데 몸이 좀 안 좋아요. 어떤 의사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몸이 아파서 당약을 먹는 분이 뭔가를 하지 말래요. 당은 뭐를 자꾸 먹어서 나는 병이 아니라는 거죠. 뭘 안 먹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운동 열심히 하고 그러고 뭐 콜라 이런 거 먹지 말고 근데 거꾸로 너무 좋은 약을 많이 먹는다는 거죠. 아드님들도 사다 주고 막 이렇게 건강하시라고. 저는 주식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주식도 바닥에 샀으면 뭔가를 자꾸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하고 막 이거 팔고 저거 사고 저거 팔고 이거 사고 야 지금 챗BT 좋다는데 나 이성주 왜 샀지? 그걸로 뛰갔다가 또 물려가 이거 아닌가 봐. 다시 이성주 왔다가 고점에 팔고 사기 바쁘다는 거예요. 물론 단타나 단기나 스캐프를 잘 하시는 분들 기술적으로 막 이렇게 빠르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0.5% 안쪽이죠. 제가 0.1% 안쪽일 것 같은데 그러신 분들을 제한 나머지 분들은 그냥 바닥에 사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주식에서 가장 큰 미덕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그냥 싸게 샀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야지만이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는 거예요. 세트라가이는 물론 이 친구가 오늘 간다는 게 아니라 벌써 첫 번째 매수 타임. 즉 제가 멤버방에서 얘기한 자리가 여기죠. 그럼 뭐 얘네들만 그러냐? 사실 우리가 얘기한 종목들 중에 날아간 친구들 엄청 많아요. 앞으로 더 날아갈 거고. 예전에 평화산업 얘기했을 때가 제가 평화홀딩스인가? 여기서 얘기했어요. 그죠? 기억하시죠? 여기를 가버렸어. 자, 평화산업 평화도 더 가겠죠. 지금 전기차 관련주들은 대표적으로 다 바닥권에 있어요. 다 이제 전부 다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바닥권에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을 잘 공략을 해놓게 되면
앞으로 우리가 좋은 수익을 많이 거둘 수 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 좀 한 잔 마시고 갈게요.